제 인생도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었네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왔지만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한 여자가 서 있는 기분이었죠. 남편 준호 씨가 1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온통 공허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 단정했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도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으니 바로 민호 씨였어요. 민호 씨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행복이 깊어질수록 자식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드리웠죠. 특히 아들 민수는 제 재혼에 대해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를 향한 민수의 서운함과 불신이 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과연 시니어 세대의 사랑은 자식들에게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걸까요? 민호 씨를 향한 저의 진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는 늘 불편한 침묵과 오해로 가득했죠.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끊임없는 아픔과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처럼 황혼 로맨스를 시작한 친구 순영이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영이는 결혼 3년 차 남편 철수 씨가 얼마 전부터 부쩍 연락이 뜸해지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어 생긴 무기력함이려니 생각했지만 철수 씨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갔고 순영이는 철수 씨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순영이는 50대 이후의 남자들은 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젊을 때처럼 뜨거운 사랑을 바라는 것도 아닐 테고 편안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관심해. 대체 우리 남자들은 어떤 진심을 숨기고 있는 걸까라며 제게 물었습니다. 순영이의 눈빛에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영이의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와의 관계에서도 저와 민호 씨가 바라는 사랑의 형태는 조금씩 달랐으니까요. 저는 따뜻한 컴패니언십과 서로를 지지해주는 깊은 유대감을 원했지만 민호 씨는 때로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와 순영이의 남편들이 젊은 시절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진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수십 년간 배우자 옆에서 삶을 공유해 왔지만 어쩌면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사랑의 갈망은 여성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영이가 철수 씨의 주머니에서 낯선 여성의 사진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철수 씨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다정한 모습으로 철수 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순영이는 분노에 몸을 떨며 철수 씨에게 사진을 내밀었지만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순영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인 저는 순영이의 아픔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는 민호 씨와의 관계가 자식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갈등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친구 순영이의 상황은 제게 더 큰 절망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성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신뢰, 배신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감정의 덩어리가 우리 시니어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부딪히는지요. 순영이는 며칠 밤낮을 시금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순영이 곁을 지키며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줄 뿐이었죠. 50년간 쌓아온 우정이기에 순영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철수 씨가 나를 이렇게 기만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50년의 세월이 겨우 이런 배신을 위한 거였나? 대체 뭘 위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거지? 순영이의 울부짖음 속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열정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황혼의 사랑은 이토록 복잡하고 또 잔인할 수 있구나 싶었죠. 순영이의 절망을 보며 문득 저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남긴 민수라는 비밀. 저는 준호 씨가 제게 감추었던 또 다른 삶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의 진실을 마주하고 민수를 보듬어 안으며 저는 준호 씨의 삶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철수 씨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여성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진심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시절에는 가려졌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까요? 젊을 때는 가족 부양의 책임감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드러낼 수 없었던 갈망 같은 것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호 씨를 바라보는 시선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늘 저에게 한결같은 애정과 편안함을 주었지만 저의 아들 민수처럼 민호 씨에게도 어딘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삶의 흔적이나 미처 다 풀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죠. 저희의 사랑은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된 것이기에 어쩌면 저 또한 민호 씨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현재만을 보며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모든 과거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 아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재혼을 반대하는 민수의 깊은 불신 속에는 아버지 준호 씨가 남긴 비밀 자식인 민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두운 상처이자 해소해야 할 숙제였던 민수. 어쩌면 아들은 제가 민호 씨와의 재혼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버지를 잇는 행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민수와 민호 씨를 함께 품어 안으려는 노력을 그저 복잡하고 부도덕한 일로 여겼을 수도 있겠지요. 시니어 세대의 사랑이 단순히 남녀 간의 만남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 과거와 현재의 감정들이 얽히는 복잡한 관계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황혼 로맨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의 균열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요. 순영이가 발견한 사진 속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야겠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철수 씨의 외도로 치부하기엔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면 아무리 감정이 식었어도 이런 식으로 파국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죠. 어쩌면 그 여성은 철수 씨의 젊은 시절의 연인이 아니라 또 다른 아픔을 함께한 동지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수 씨가 젊은 시절 사고로 잃은 친구의 딸이라거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돌봐주었던 이웃의 자식 같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륜이라는 단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복잡하고 애틋한 서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영이의 아픔이 저를 더욱 흔들었지만 저는 그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순영이를 위한 일이자 우리 시니어 세대의 사랑과 갈등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진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순영이의 아픔이 저를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우리는 남편 준호 씨의 비밀을 통해 민수를 만나게 되었고 민수는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의 간 이식 수술을 위해 제 전 재산을 바치고 결혼할 때 받았던 보석까지 팔았던 그 순간은 제 삶에서 가장 강렬한 책임감과 사랑을 느꼈던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준호 씨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민수의 존재를 감출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홀로 고통을 감내했을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철수 씨에게도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 혹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철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철수 씨는 순영이의 비난과 절망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철수 씨는 예상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에게 순영이가 발견한 사진 이야기를 꺼내며 혹시 그 여성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와 순영이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젊은 시절 순영이와 결혼하기 전 깊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지은. 지은 씨는 철수 씨와의 사랑을 순영이 몰래 키워가다가 결국 철수 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철수 씨와 순영이의 결혼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두 집안의 반대가 너무나 심해서 철수 씨는 결국 순영이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은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고 철수 씨는 몰래 지은 씨와 아이를 도왔습니다. 순영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지은 씨에게는 미안함과 책임감으로 철수 씨는 그렇게 평생 두 가정을 오가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진 속의 젊은 여성 철수 씨의 딸 지혜였다는 말에 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철수 씨는 딸 지혜가 얼마 전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몰래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에게도 순영이에게도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함께 끝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호 씨가 죽기 전 저에게 남겼던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내 여보, 나에게도 또 다른 삶이 있었어.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한이다. 준호 씨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을까.
그 침묵 속에서 준호 씨가 느꼈을 외로움과 고통이 철수 씨의 모습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순영이에게 철수 씨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순영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철수 씨가 또 거짓말을 한다며 분노했지만 철수 씨가 숨겨왔던 과거의 사진들과 지혜 씨가 보냈던 편지들을 보고서는 이내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은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 철수 씨의 평생의 비밀을 알게 된 안타까움과 혼란, 그리고 한 남자의 지난 삶을 이해하려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성들이 원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질문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숨기지만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놓쳐버린 사랑에 대한 미련,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삶의 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진실 속에서 과연 순영이와 철수 씨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니어 세대의 사랑과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사뭇 다른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오로지 두 남녀의 감정에만 집중했다면 황혼의 사랑은 긴 세월 동안 엮인 가족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고부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오랜 인연, 심지어 배우자의 과거까지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얽히고 설키는 것이었죠. 순영이는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 철수 씨가 그동안 혼자 감당했을 삶의 무게를 이해하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듯 보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몰랐던 당신의 삶이 이렇게 깊고 넓을 줄이야. 당신에게도 그렇게 감내해야 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왜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순영이의 자책 섞인 목소리에서 저는 어렴풋이 용서의 실마리를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철수 씨의 딸 지혜 씨의 이야기는 순영이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혜 씨가 철수 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버지를 닮아 그림을 좋아하지만 어머니에게 폐를 끼칠까봐 몰래 그림을 그린다는 내용과 함께 아버지 없는 삶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순영이는 지혜 씨의 편지를 읽고 어쩌면 나도 민수를 통해 준호 씨의 마음을 이해했듯이 지혜 씨를 통해 철수 씨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용서되고 이해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법이죠. 하지만 순영이는 이전처럼 철수 씨에게 무조건적인 분노만을 표출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또한 순영이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대신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순영이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삐걱거렸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이 준 단단한 신뢰가 있었기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젊음의 열정이 아니라 함께한 세월 속에서 서로의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포용과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철수 씨와 순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민수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엄마 아버지는 저에게 엄마에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엄마에게 저의 존재를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자신의 존재가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다는 말과 함께 재혼하는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스르륵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민수와의 진정한 소통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민수의 눈물 어린 사과와 함께 저의 재혼을 축복해주는 마음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했고 어머니의 행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의 남편 민호 씨도 이 모든 상황을 따뜻하게 지켜보며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당신에게도 나에게 말 못할 깊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솔직하게 털어놓아줘요.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아픔까지도 함께 보듬어 안을 때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민호 씨 그리고 민수와 준호 씨가 남긴 모든 사연들이 뒤섞여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스토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순영이는 며칠 동안 철수 씨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그의 삶에 그런 깊은 아픔과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50년을 함께 산 자신은 왜 몰랐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한 남자가 평생 짊어진 무게에 대한 연민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지혜가 철수 씨 딸이었다니. 그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철수 씨는 지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 순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과 이해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철수 씨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겪어왔을 외로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된 것이죠. 순영이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민수를 통해 준호 씨의 진심을 이해했듯이 순영이 역시 지혜라는 새로운 존재를 통해 철수 씨의 삶을 그리고 그가 감내해야 했던 진짜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영이를 향한 미안함과 더불어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순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도 순영 씨에게 말하지 못한 삶이 있었고 순영 씨도 철수 씨에게 말하지 못한 삶이 있었을 거야. 이제라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 순영이와 철수 씨는 마침내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상처가 한 번에 녹아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50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빚진 사랑과 책임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순영이는 철수 씨가 지혜에게 보낸 마음과 죄책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철수 씨는 평생 자신만의 비밀 속에 갇혀 순영이를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불같은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운기의 이들의 사랑은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더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연대감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50대 이후의 남성들이 원하는 진짜 사랑은 결국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용서받고자 하는 용기가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의 아들 민수는 민호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엄마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민호 아저씨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라고 말하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민호 씨와의 사랑 때문에 민수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과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민수가 보여준 것입니다. 민호 씨는 그런 저와 민수를 말없이 지켜보며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았습니다. 결국 순영이는 철수 씨의 지난 삶을 용서하고 그와 함께 남은 여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혜 씨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를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순영이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이 결국 한 가족을 치유하고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저 또한 민호 씨와 함께 우리만의 속도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나란히 손을 잡고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갑니다. 가끔씩 민수가 준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따뜻하게 귀 기울여 줍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민호 씨의 사랑은 이제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미소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황혼 로맨스가 자식들에게도 사랑과 용서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기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단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며 오히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더욱 깊고 풍성해지는 것이므려. 때로는 복잡한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때로는 오해와 갈등으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진심이 있다면 사랑은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그 삶의 지혜와 경험으로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과 희망의 시작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